2016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천재 바둑 기사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세계 대국. 알파고가 4대1로 이기며 AI 시대의 개막을 알린 신호탄이 됐는데요. 똑똑한 기기들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가 AI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디지털 뉴딜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산업의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할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GDP를 13조 달러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의 AI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AI 산업은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야 할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적 마스크라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도 생겨났는데 예. 그 약국이나 보면 상당히 줄이 많이 서 있었어요. 예, 예, 어르신들께서도. 근데 이런 줄을 줄이는데 예. 여기에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때 국민들이 약국에 그 마스크를 사러 갈 때 다 스마트폰 보고 마스크 앱을 켜고 가셨을 거예요. 이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재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갔거든요. 그때 코로나 위기 때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게 마스크 문제였고요. 그 3월 추위에 마스크 하나 사려고 뭐 몇십 미터 줄 서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공급하자 그 정책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재고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부에서 계획을 짜고 보니까 마스크 앱을 만드는데 2달, 석 달 걸린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한테 청와대에서 SOS가 왔더라고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없냐. 그 전화를 받고 그 뒷날 관계자, 모든 관계자 다 불러 모아서 긴급 회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전화 받고 3일 만에 마스크 앱을 40개, 50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행히 한 1, 2주 후에 마스크 대란은 좀 잠잠해져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죠.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청자분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 덕분이었구나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직접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정보화진흥원이 국가정보화 싱크탱크 역할을 하니까요. 요즘에 DNA란 말이 많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제 이 업무, 국가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국판 뉴딜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이 디지털 뉴딜이잖아요. 그 디지털 뉴딜의 최초 제안자이자 책임 수행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그 AI가 이미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죠. 국민들이 AI에 충격을 먹은 가장 큰 사건이 알파고 아니겠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이세돌 국수가 이렇게 전패는 아니지만 해서 그때 아주 충격이 컸는데 요즘에 프로 기사들 바둑 공부할 때 다 AI 바둑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번역할 때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다 팝하고 번역 시스템 돌려서 거기서 번역을 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때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 K 방역이 얼마나 돋보였습니까? 그때 가장 유명한 게 코로나 진단 킷이잖아요. 그 진단 킷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AI 덕분인 거죠. 이렇게 AI는 이미 저희 생활에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세계 AI 시장을 좀 살펴보면 미국과 네. 중국이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좀 후발주자로서 네. 그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걸 좀 준비해야 할까요? AI는 21세기 전기 같은 거거든요. 전기가 100년 전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 바꿔놨잖아요. 전기를 발명한 것은 미국의 에디슨이라고 하죠. 교류는 테슬라가 발명했다고 그러고
발명은 미국이 먼저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생산하고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발명은 늦었지만 산업 응용에서는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는데 AI도 AI 뭐 딥러닝이다 뭐다 이런 알고리즘 원천 기술 개발은 미국이 설령 먼저 했을지 몰라도 그 AI를 산업과 사회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세계 1등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그렇게 설명드리죠. 인력이 네. 상당히 그 중국과 미국에 그 비해서 네.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인력 육성이 제일 절실한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AI 그 알고리즘 개발에 네. 이거는 좀 늦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거는 다른 데에 맡기고 네. 우리는 이제 응용 기술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력과 앞으로의 네. 우리 그 접목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AI 관련 학과들이 있어요. 꼭 컴공과뿐만이 아니고 통계학과, 물리학과, 소학과 이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훈련을 하는 학과의 인력은 대폭 늘려야 돼요. 지금보다 한 곱하기 10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아주 안타까운데요. 이걸 과감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원천 기술 알고리즘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천 기술에서 독보적인 것은 이건 천재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다 그 소스가 오픈이 돼요. 서로 경쟁적으로 오픈해서 그걸 흡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좀 더 편하고 쉽게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딥러닝 그 라이브러리라든가 개발 도구들 프레임워크 이걸 좀 더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보급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부분이 데이터댐 구축입니다. 네. 앞서서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관련한 내용을 정보화진흥원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데이터댐이라는 게 정확히 네.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뭐 데이터 댐이 있겠습니까? 그건 비유죠. 그 100년 전에 미국이 그 경제 대공황 있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했잖아요. 그때 상징 사업이 후보댐이었잖아요. 후보댐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엄청 만들고 그 생산해낸 전기 가지고 도시도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뭐 그러면서 산업이 부흥하고 그런 효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비유로 21세기의 전기가 AI니까 AI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 자원이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많이 생산, 축적, 가공,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튼튼하게 해서 이 21세기의 전기, AI를 많이 생산해내자 하는 게 데이터댐 사업이죠. 요거 이외에도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국회를 겨우겨우 통과한 지 한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 3법만으로도 아직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핵심은 과거에는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었는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잡고서 다 같이 이걸 잘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미진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가명 정보라는 규정이에요.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화해서 가명 정보로 만들면 개인이 식별이 안 되니까 그 가명 정보는 산업적, 학문적, 뭐 통계조사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개인정보법 개정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 그 가명정보 활용에서 산업적인 활용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정보라는 것은 결합되면은 그 효과가 승수로 효과가 커지잖아요. 2배, 4배, 8배. 그래서 가명정보의 결합을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 결합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제도라고 있어요. 내 정보를 내가 내 소유로 이렇게 전송도 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다오. 그걸 뒷받침해다오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제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마이데이터의 이동권, 전송권 규정이 조금 취약해서 이런 점은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합쳐서 ABC라고 부르잖아요. 네. 요즘 요 세 가지를 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좀 네. 결합이 네. 된 부분 아닙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정책 따로, 데이터 정책 따로, AI 정책 따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ABC 정책은 통합적으로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데이터라는 것은 AI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AI가 그렇다면 인간으로 비유를 하면 두뇌라면 데이터는 그 두뇌를 돌아가게 만드는 혈액 같은 거란 말이에요. 클라우드는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시켜주는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뇌와 혈액과 심장, 이 관계가 AI, 데이터, 클라우드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 산업이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만 그 토대 위에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AI 모델도 개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더니 지금은 어느덧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네.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요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가 그냥 똑똑해지지 않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답이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걸로 학습한 다음에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모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인간이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서 누구나 자기가 거기에 등록해서 자기 시간이 있을 때 자기 편한 장소에서 AI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인데요.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특히 그렇게 누구나 편하게 일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AI가 아무래도 지금 전 산업 분야에 침투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이 정보 불평등 아니면 사용상의 그런 네. 그 불평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뭐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 코로나 때 가장 화제가 된 말이 언택트잖아요. 이미 세상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도 재택근무하고 회의도 화상회의도 하고 학생들 수업도 온라인 수업을 받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하면 그 소외계층은 과거에는 생활이 좀 불편했을 뿐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생존권 차원의 아주 위험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그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아래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은 5천만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디지털 포용 이제 국가 계획인데, 그걸 위해서 이번에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생활 SOC에 디지털 배움터를 1,000군데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인프라가 될 겁니다. 며칠 후죠. 지금 정보화진흥원, 지금까지는 이게 입에 착 붙어 있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렇게 바뀝니다. 지능과 사회라는 게 이게 또 포함이 됐어요.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능정보기본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 원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에 따라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그 법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정보화 수준이 단순히 정보화를 뛰어넘어서 지능정보 시대를 대비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AI 선도국가, AI 강국을 만드는 튼튼한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다오 하는 취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AI 인재 육성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